자, 이제 두 번째 이런 정책이 초래할 문제점 두 번째. 자, 이 정책이 원래 이제 들어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뭐 고등학교 서열화 해소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대입 입시 예비 기관으로 변질됐다라는 건데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건데, 자, 일반고로 전환하면 말이죠. 네. 일반고는 대입 입시 예비 기관 아니에요? 활동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그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로 바꾼다고 갑자기 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했지만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뽑아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경쟁은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평등권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말초적인 정서를 자극하기엔 딱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입시 예비 기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정확한 워딩이 그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느냐? 네. 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순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전형적인 순환 논리인데 자꾸 네. 아니라고들 하니까.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바라는 이제 바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중의 정서에 기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고입이 아니라 대입이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또 문제가 또 대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대입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경쟁을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라든가 관점, 그렇죠. 인식. 네. 그리고 이러한 정서나 관점 인식을 낳는 징세 시스템이랄까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수술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상 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네. 이 양태가 어떠냐, 네.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그렇죠. 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진지한 아닙니다. 고민 없이 네. 그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귀족 학교니 뭐니 뭐 이런 키워드에 기대가지고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대중 정서의 반감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정치가들이 그것이 제 진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저 학력 중심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먼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 구조, 경쟁 구도 하에서는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 말이죠.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큰 이런 공동체 정서 혹은 네. 징세 구조로는 내가 남보다 항상 잘날 수 있는 징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를 지배하기 참고로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증세가 아니고요. 징세. 여러분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정치 시스템. 얘기 많이 나올 때 증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이게 이거 얘기가 아니라 징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징세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어떤 평등, 그러니까 복지를 지향하는 그 징세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네. 네, 지금 그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런 징세 시스템이나 공동체 정서로는 말이죠. 네네. 내가 남보다 잘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학력. 이 학력에 대한 집착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나 봐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 죄송합니다. 이거 딴 생각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세 번째 꼭지죠. 야, 네. 나름대로 우리 꼭지도 있어. 체계적인 방송이야. 고품격이에요. 도대체 꼭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이제 그 해결책은 없어요. 해결책은 없고 대응책.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세 번째 이제 꼭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급을 해야 되겠죠. 네네.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요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죠. 현재 이게 이런 제도가 실시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렇게 갑론을박 말이 많은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오늘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됐죠. 네, 내정자죠 지금. 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상관없이 네. 정부에서 강행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는 현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훌쩍 80% 넘죠. 넘어요. 그러니까 네. 정권 초기고 사실 아직은 뭐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밀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을 이렇게 정권 초기에 또 지지도도 높을 때 재빨리 밀어붙이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감을 내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청문회 때 또 이런저런 단골 의혹들이 나오겠죠. 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논문 표절, 네. 미디어 워치인가요? 아니죠. 연구 진실성 위원회인가? 평가위원 뭐 예, 이런 거 있죠? 민간 네, 기관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제기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게 네. 이제 이번에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 네, 몇 년 전에 이미 기사가 있었죠. 나왔었어요. 네.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기 섭외를 해서 계속 그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네. 문재인 근데 그래서 그거 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고요. 네, 네, 의혹 저희의 제기고. 생각도 아니고 뭐 그런 그런 기사가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그래서 기사가 있었고, 네, 그래서 중요한 잠깐만요. 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네. 2015년도에 그 제소가 됐었고 서울대 연구진실성 센터인가요? 그 위원회인가요? 거기 제소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결론을 내렸죠. 경미한 연구 윤리 위반, 뭐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상 네. 그 판결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판단? 판단? 네. 네. 그쪽 네. 판단을 내린 상태죠. 네.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거 교육부 장관 인선이 꽤 늦어졌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론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청문회에서 5대 원칙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거죠. 네. 청문회 섰던 인사들이 자꾸 뭐 위장 전입이니 뭐니 그런 걸로 이제 자꾸 걸리니까 그죠. 네. 거짓말 논란에도 쌓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디까지나 논란입니다. 예, 네, 논란입니다. 그거가 네. 문제가 있다라거나 우리 지금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 본 거죠. 들여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했다라는 것은 뚫고 나갈 수 있겠다. 뚫고 나갈 수 네. 있겠다는 공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 대응 전략은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하에서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전 경기도 교육감이 그 교육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분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네, 논문신 네. 정책들이 많아요. 정책들 중에 저는 딱 하나가 아주 크게 기억이 나거든요. 딴 건 어떤 필요 거였죠? 없고. 예. 제가 실제로 수혜를 받았던.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거였죠?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있을 때, 예. 거기 있을 때 갑자기 등교 시간을 9시로 미루셨잖아요. 늦잠꾸러기라, 잠꾸러기라. 너무 감사했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학생한테 수혜를 9시요. 주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수혜를 받으면 어떻게? 땡큐. 그래가지고 나 그분 때문에 아침에 충분히 잠잘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 저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참 그 부분에서만큼은 네.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네. 그래서 교사의 지금- 복지에 큰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약을 교육 공약을 이제 설계를 했는데 네. 뭐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있고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뤄드렸고 네. 뭐 고등학교 서열화해서는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뭐 고교 내신 성취 평가제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또 파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만큼 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네.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고마워요. 네. 주제 계속 던져줘. 너무 많아 지금. 고교 학점제 얘기 나오면 우리 아마 지금 그런가요? 네, 그건 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네.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일단 그 여러 공약들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결국 따져본 거는 다시 핸들을 핸들 돌려보면 이제 고교 서열화해서부터 해서 어쩌고 얘기했는데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 청취자들 분들 중에 네,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우리 대응책. 자, 우리 나름의 지금 우리가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지금 슬슬 여러분들 이제 피로도가 쌓였을 거예요. 특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자,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년 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있을 건데 이게 대체 뭐가 될 것이냐? 네. 자, 대응책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에 관한 거는 네. 백약이 무효합니다. 네.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네, 평등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학부모이실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아. 네,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전환해가지고 일반고로 바꾼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생겨요? 결국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이름만 바뀌었지만 아주 일반고, 명문 일반고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건. 그래서 지금 대응책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이게 답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특목고 자사고 없어지면은 갑자기 공부하던 친구들 공부 안 할 겁니까? 그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공부하던 친구들 그대로 공부하는데 이런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학원에서 이제 학교는 그다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특목반을 운영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학원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특목고 대비반이라는 게 이제 뭐 무슨고라거나 혹은 뭐 명문고에 대비하는 그런 이름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서울대반 뭐 이딴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반은 아니고 그게 대부분은 그냥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네, 네. 네. 실제로 몇 명 못 갑니다. 네. 자, 어쨌든 명목상이 조금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라는 게 바로 백약이 무효하다. 네, 시스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요. 네, 일반고로 바뀐다고 해봐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공부하던 친구들 내 특목고 가겠다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공부해가지고 10시 혹은 12시까지 학원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지금 생활하던 그대로 또 하면 된다. 네, 계속 하다 보면은 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 중에 일반고 중에서도 명문고가 있잖아요. 생길 겁니다. 어차피 생기면은 그 학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교 가는데 유리하겠죠? 네, 이게 저의 대응책이고요. 진짜 이런 해결책으로, 이런 대응책으로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의 음지에서 우뚝 선 식용버섯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우뚝 설지는 모르겠지만 뭐 끈질기게는 살아남아 봅시다. 네. 네. 근데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대응책 현실적이에요. 얘기 나오면은 이게 현실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 이게 뭐 그래요. 양글리 씨의 대응책이 이거였죠. 네, 백약이 무효하다. 백약이 무효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인재 선발 시스템의 변화, 뭐 어떤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백약이 무효다. 뭐 살던 대로 살아라. 살던 네, 대로 이거죠.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 네, 공부하고 공부하던 사람 하시고, 안 하던 사람은 안 하시고, 뭐 이런 거죠.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네. 그렇군요. 네, 스브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대응책 조금 약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뭐 큰 문제가 없죠. 큰 올해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올해는 뭐 기존 시스템대로 선발권을 유지한 채로 갈 겁니다. 갈 거고 이미 이제 상산고도 전형 요강을 이제 승인을 받은 한때 논란이 많았죠. 어떤 논란이? 논의가 많았죠. 논의가 많았죠. 논의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산고 결국 이게 자사고죠 지금. 자사고죠. 자사고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느냐의 문제 얘기 많았잖아요. 얘기는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현재 중3은 뭐 외대부고라든지 별 차이 없을 거다. 상산고 뭐 별 차이 없이 진행될 것이고 경기하고 뭐 대원하고 진행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겠죠. 내년부터 좀 본격화할 텐데,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네. 2학년 이하 학생들은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예. 네. 내년 그러니까 특히 그거죠.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게 사실 네. 갑자기 지금 있던 특목고 자사고가 네. 일반고로 전환은 안 됩니다. 네, 폐교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법적인 불가능해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선발을 하는 세부 사항을 약간 손을 손보겠죠. 보겠죠. 예. 네. 특히 예전에 그런 거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네. 그 스무스 씨가 한참 현직에 있을 때 일 네. 아닌가요? 네. 그 영어 점수만 가지고 네. 외고 같은 경우에 네. 네. 영어 절대 평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중학생이. 네. 네. 그러면 A 등급, B 등급, C 등급 요런 점수 하나 가지고 영어 점수 영어 점수만 가지고 맞죠. 네. 점수를 평가해라. 예, 외고국제고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이랑 출결만 봅니다. 네네. 두 가지만 평가하고 2단계에서 이제 자소서, 학생부, 교사지원서,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다 똑같아요. 내신 성적과 출결인데 세부적으로 다른 건 이제 네. 외고국제고는 이제 영어 성적만 네. 본다라는 것이고. 네, 어느 정도 무력화 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취지였잖아요. 예, 그죠? 이미 네. 외고 국제고는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네, 경쟁률이 뭐 사망 직전이에요. 네. 미달만 아닐 뿐이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아유, 자사고는 이제 고소요? 아니야. 고소미. 그만큼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 네. 자사고는 근데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반영 과목이 좀 달랐죠. 네. 뭐 외대부고는 이제 국영사과를 반영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중2 이하 학생들은 뭐 길게 봐야 돼. 길게. 네. 뭐 지금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2020년도나 돼야지 네. 이제 법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스무스하게. 네네. 이건 뭐 김상곤 지금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이에요. 네. 제 발언이 아니고. 네. 이분도 조금 공부를 해본 거겠죠. 네. 공부를 했더니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죠? 소송 걸려가지고 지금 임기 내내 이 소송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 체력이 소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찰관이 말이죠. 네. 감찰관이 9명이나 나왔대요. 9명. 네.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관? 네. 감찰관들이 이제 감사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9명이 이제 나와서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거죠. 네. 물론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전환을 할 논리를 미리 쌓으려는 목적이 크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죽어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죽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교육이 죽어나고 있는 서류 거-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저 민감한 소리.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런 논리를 네. 데이터를 이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축적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그 일반고로 전환을 유도를 할 거고요. 네. 가혹한 감사 기준으로서 당신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위반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적인 지위 전환은 그렇다고 쳐도 네. 현재 이분들이 이제 꺼내들 카드는 없느냐?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당장 이제 뭐 내년부터, 올해는 그냥 지나간다고 치더라도 당장 네. 내년부터 추첨을 하라고 한다라든가. 그렇죠. 그냥 한 방에 박살내는 거죠, 일종의. 그냥 그렇죠. 뭐 내신 그냥 성적이건 완전 무력화 시켜버리는 그렇죠. 거죠. 내신 성적이건 네. 출결이건 보지 말고 네. 한 방에 그냥 추첨을 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보라고 할 때도 네네. 이미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일이 네. 외고 이거 이미 메리트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고요. 네. 네, 공부 사라졌고요. 잘하는 애들 간다라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많이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대입은 3년 예고제가 있어요. 네, 이런 그렇죠.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 인재 선발 시스템상의 변화잖아요. 네. 대입은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입은 그런 게 없어요. 3년 예고제라고. 3년 예고제 같은 게 없어요. 3년 전에 예고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 당장 내년에도 예고 없이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추첨제로 이제 전환을, 내신 성적 출결 같은 거 보지 말고
추첨 다 해버려라.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영국제중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대원 국제중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모두 1단계, 2단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올 추첨해, 올 추첨. 그냥 추첨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뭐. 예, 그냥 추첨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각의 이제 전형 요항을 이제 손보려고 할 수 네, 있고 무력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일반고랑 입시 지금 이제 일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죠. 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 후기가 있죠, 일종.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반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전기라는 개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갈 때 되면은 네. 배정이 돼서 날라와요. 네. 예, 그게 대부분이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기라는 게 따로 있죠. 네. 그 전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특목고, 네. 자사고 이런 데서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영재고. 자기 나름의 이제 네. 그 전형을 해가지고 예. 이런 학교를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고라고 그렇죠.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입시 일정이 그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네. 나왔던 게 이제 정기고등학교에서 이제 우수한 애들 다 뽑아가고 그렇죠. 뭐 일반고는 공동화 현상, 텅텅 비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입시 일정을 인위적으로 같이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겠죠.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네. 내가 원하는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을 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일반고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들겠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새 정부에서 네. 요 이야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고 뽑을 때랑 특목고 자사고를 그 입시 기간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정을 똑같이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를 했다가 그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학교를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제 재수생이 생겨요, 예, 이게. 내가 곧 죽어도 그래도 나는 가겠다. 네. 그나마 좀 뭐 학습 분위기나 환경이 좋은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네. 학생들은 재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떨어지면 재수해야 돼요. 제 예상치로는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재수생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라도 합격 불합격의 개념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추첨해 버릴 것 같아요. 추첨이요. 네. 정말로 미리 그냥 진짜. 사전에. 네. 그러니까 추첨 시기를 조금 더 일찍 그렇죠. 하는 거면 그럴 수도 그 말이 있겠죠. 안 되잖아요. 애들이 아니 특목고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고등학교를 못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죠. 다 가는데.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의무 학령도 지금 중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의무 교육, 죄송합니다, 발음이. 네. 의무 교육으로.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무슨 고등학교 입시를 재수를 하게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추첨이나 이런 형식으로 특목고를 지원했으면은 어떤 특목고 안에 간다든가, 어떤 미리 한 다음에 갈 애들은 가게끔 결국은 하지 않을까. 네. 뭐 떨어지면 못 상당히 간다. 일리가 말도 안 있는 되는 얘기예요. 상당히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그리고 안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으로 멀리서 보면 말이죠. 네. 야, 요거 특목고 자사고 말이야. 요거 귀족 학교고 요거만 두들겨 잡으면 그렇죠. 우리의 교육 현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지만 네. 현미경을 가지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네.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네. 제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면 뭐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행동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시스템을 통과를 해서 높여주느냐? 콧구멍이 큰 놈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부터 계속 콧구멍에 상당히 그건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중하시네. 예. 그래서 문명 시스템에서 네. 발명을 한 것이 이겁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비교를 해서 그죠? 그렇죠. 그 시스템 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자에게 네.
뭐랄까 권력을 주는 희한한 인류 역사에서 아주 희한한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네. 우리 동아시아에서 등장을 했어요. 네. 중국에서 과거 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네.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 이 시스템 이러한 유사한 시스템들이 이제 확대되어 온 것이 이제 인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는 경쟁 국가예요. 사회 구도 전반은 경쟁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구도에 대한 손질 없이 네. 평등적인 교육 복지를 편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이러한 인재 선발 시스템상의 새로운 움직임은 항상 사교육의 진부한 대응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저희가 다룰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다음 저희가 다룰 주제는 네. 수능 절대평가 하에서의 영어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전문 분야잖아요. 전문 분야죠. 네,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오늘 하루도 인재가 되고자 혹은 인재를 육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준비해놓고는 뭐 아닌 척해. 네, 감사합니다.